안녕하세요. 이미지버거입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꼭 어딘가로 출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나는 도대체 찍을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어딘가를 가면 특별한 장면이나 멋있는 소재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상 자체가 특별한 존재들은 이미 남들이 다 찍은 사진들이라서 내가 또 찍어봐야 별다른 감흥이 없죠.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찾아온 특별한 순간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장면을 특별하게 설계하는 게 좋은 사진을 얻는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빛을 가지고 노는 게 제일 쉽고 편안한 사진 찍기라고 늘 말씀드려요. 빛을 가지고 놀 수 있으면 그냥 집에서도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손바닥만한 포켓 LED 조명 하나로 광고 같은 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영상 후반부에서 사진에 적합한 LED 조명은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딱 정해드릴 건데요. 지속광에서 사용하는 럭스나 루멘, 그리고 CRI가 뭔지 이런 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조명은 고독스에서 나온 라이트몬스 C30이고요. 그 중에서 바이컬러 조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은 사이즈의 패널 라이트예요. 이런 거 하나로 무슨 사진을 찍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촬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촬영을 하려면 조명에 어느 정도 광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꽤 여러 제품을 찾아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포켓 LED급에서는 고독스 C30이 최소한의 광량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바이라이트 기준으로 정품이 7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꽤 괜찮죠. 이거보다 광량이 조금만 세지면 가격이 꽤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딱 사진 촬영용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상은 모션 블러 때문에 개각도에 맞춰서 셔터 속도가 고정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필요한 노출을 충분히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용 포켓 LED를 찾는다면 가성비까지 생각할 때 이 제품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자, 오늘 먼저 설명드릴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내리고 집에 있는 재료들을 적당히 모아서 그냥 촬영한 거예요. 아무런 보정도 없는 그냥 촬영 원본이고요. C30 조명에다가 60x 90짜리 확산판을 하나 사용했어요. 이 사진만 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실내등만 켠 상태에서 그냥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으면 훨씬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찍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세팅 방법이 있는데 먼저 역광으로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포켓 LED 중에서 특히 이런 패널 라이트는 소프트박스 같은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찍으면 광원이 작기 때문에 빛이 아주 딱딱해지죠. 그래서 이런 확산판을 하나 대줍니다. 그러면 빛이 완전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빛이 확산판을 한번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노출이 떨어져요. 그래서 노출을 한 스톱 올려줍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명을 왼쪽 사광으로 옮겨서 확산판 없이 그냥 찍는 걸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광원이 작으니까 빛이 딱딱해서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싫으면 여기서도 확산판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광으로 조명할 때는 부드러운 빛보다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강한 이미지가 더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조명인데 확산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광원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죠. 만약 조명을 두 개 사용해서 역광 세팅에 사광 세팅을 더해준다면 이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명을 하나만 쓰기로 했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유광 표면을 가진 검정 아크릴판 위에 금속으로 만든 주사위를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의 포인트는 금속으로 된 피사체의 질감을 보여주는 건데요. 금속이 플라스틱처럼 매트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주사위 표면에 반사를 잘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사체의 존재감이 좀 약하니까 어떻게든 얘네가 잘 강조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광 표면을 사용해서 반영을 만들어 준 건데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찍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사진은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내등 아래서 그냥 찍은 건데요. 주변 반사가 다 같이 올라오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노출이 전체적으로 다 밝아서 주사위가 제대로 강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등을 끄고 포켓 LED 조명 하나만 켭니다. 그리고 조명 위치는 카메라의 왼쪽에 배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크릴 표면에 조명의 반사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빛을 못 받는 면의 노출이 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반사판이 하나 필요한데요. 주사위가 금속이라 은색 반사판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찍혔네요. 이번에는 마침 집에 오렌지가 있길래 그냥 하나 들고 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보통은 오렌지 한 개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그걸 뭐하러 찍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으면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찍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사위처럼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촬영한다면 오렌지 한 개도 찍어볼 만한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우선 조명을 살짝 역광으로 세팅합니다. 제가 C30으로 조명을 해준 오렌지의 노출값은 ISO 100에 80분의 1초, 그리고 조리개는 5.6이에요. 그런데 촬영 현장의 실내등 노출은 보시는 것처럼 ISO 100에 60분의 1초에서 조리개가 1.0도 안 나올 만큼 어둡습니다. C30이랑 노출차가 5스톱이 넘죠? 그래서 실내등을 다 켜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는데도 오렌지의 뒷배경이 아무것도 안 찍히고 이렇게 깜깜해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역제곱의 법칙을 활용해서 배경을 어둡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조명의 노출이랑 실내 노출의 노출 차이를 키워서 배경을 블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을 오렌지의 약간 뒤쪽에 뒀기 때문에 오렌지를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쉐이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렌지의 입체감이 강조되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촬영 테이블 바닥이 흰색이라서 반사광 때문에 제일 아래쪽은 다시 살짝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만약 오렌지의 아래쪽을 안부로 묻어버리고 싶다면 바닥을 검정 테이블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오렌지 한 개를 찍은 사진이지만 주제가 보이고 감정적 메시지도 담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오렌지 위에 하얀색으로 빛이 반사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직접 반사를 스페큘라라고 해요. 사람 피부에서도 광원이 직접 반사돼서 하얗게 번들거리는 스페큘라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진에서는 이런 스페큘라를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일을 찍을 때도 지금처럼 오렌지 같은 건 표면에 질감이 많아서 스페큘라가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사과나 수박처럼 표면이 매끈한 피사체는 이런 스페큘라가 훨씬 넓은 면적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페큘라 하이라이트는 빗덩어리 자체이기 때문에 노출을 조절한다고 해서 거기 표면의 디테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화이트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표면에 물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표면에 있는 물방울들이 굴절과 다중반사를 만들면서 하이라이트를 분산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큘라가 거의 사라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속광보다 사진에서는 스트로보를 더 선호합니다. 일단 광량이 압도적이니까요.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지속광이 훨씬 더 직관적일 수 있죠. 그래서 입문용으로는 포켓 LED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LED 조명을 고를 때는 광량이랑 색온도 그리고 CRI까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우선 지속광의 광량은 루멘이나 럭스로 표기하는데요. 루멘은 광원이 방출하는 빛의 총량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광원 자체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럭스는 광원의 밝기가 아니라 피사체 표면에 떨어진 빛의 양을 말하는데 이건 그냥 반사된 빛의 밝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멘은 광원 자체의 밝기를 말하고 럭스는 반사된 빛의 밝기니까 그냥 피사체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루멘은 광원 자체의 밝기라서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대값인 거죠. 그런데 럭스는 반사된 빛의 밝기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집니다. 피사체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역제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럭스 값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구매할 때는 그냥 럭스 값 자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몇 미터에서 측정한 값인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용한 고독스 C30의 재원을 보면 1m에서 약 2200럭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가진 노출계로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ISO 100에 셔터 속도를 125분의 1초로 고정했을 때 30cm에서 조리개가 f8이고요. 60cm에서는 f4, 90cm에서는 f2.8이 나와요. 그러니까 1m에서 2200럭스의 노출은 ISO 100에 125분의 1초에서 거의 f2.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셔터 속도랑 감도를 조절해서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수준이죠.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5만원대 이하의 조명들을 보면 대부분 0.3m에서 800럭스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이러면 1m에서는 72럭스 정도밖에 안 나와요. 1m에서 2200럭스가 나오는 C30도 노출값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72럭스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휴대폰에 얹어서 셀카 찍는 거 말고는 거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고독스 C30이 사진 촬영을 위한 최소한의 광량을 가진 조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음은 색온도예요. LED 조명 중에서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을 바이컬러 조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가의 조명들 중에는 색온도 3단계 조절이라고 해서 노란색 계통의 웜컬러, 그리고 웜톤의 하얀색, 그 다음에 쿨톤의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딱 3가지로만 변환되는 조명들이 있어요. 당연히 사진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는 이런 조명을 사면 안 되겠죠. 바이컬러 조명을 살 때는 낮은 색온도부터 높은 색온도까지 연속적으로 무단계 조절이 가능한 걸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온도뿐만 아니라 빨간색부터 마젠타까지 풀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조명들도 있는데 이런 조명은 RGB 조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풀컬러 조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바이컬러 조명보다 RGB 조명이 더 비싸죠. C30도 바이컬러는 7만원 정도지만 RGB 조명은 10만원이 넘어요. 뭐든지 있으면 좋긴 한데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비용이나 실용성을 따진다면 RGB보다는 바이컬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CRI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CRI는 컬러 렌더링 인덱스의 약자인데 우리말로는 연색지수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나 우리말이나 둘 다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가 않죠. 이건 반사된 빛의 색 재현율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색이 얼마나 정확하게 찍히는지 이걸 100점 만점의 점수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빛의 기준은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CRI도 태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태양광 아래서 보는 색이랑 똑같으면 CRI 100이고요.
색이 달라질수록 CRI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용으로 쓰려면 CRI가 무조건 90 이상은 돼야 돼요. 보통 사진 촬영용으로 나온 조명들은 기본적으로 CRI 90 이상으로 맞춰서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명을 구입할 때는 꼭 CRI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조명이 좋은 사진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조명을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사진을 만드는 거죠. 오늘 보신 것처럼 손바닥만한 작은 조명 하나로도 충분히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한 조명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